안녕하세요. 김혜령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주제가 ESG 경영이었는데 처음에 분명히 EMS였었던 것 같은데 ESG로 바뀌었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PPT가 50장이 넘는데 이걸 30분 안에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최선우 리더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 전 세계적인 화두가 코로나랑 ESG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ESG라는 것이 뭐냐면 환경, 그다음에 사회, 지배구조의 약칭으로 이제 ESG 한 글자씩 따서 ESG라고 하고요. 기업의 재무적 평가를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환경에 있어서는 얼마나 자원 절약을 하는지, 환경 보호를 하는지, 친환경 제품들을 개발을 하는지,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가 지원이 되느냐, 아니면 노동 환경이 개선되고 있느냐, 아니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되느냐, 그리고 지배구조에 있어서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투명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성과가 연계된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성과 지표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소비자, 정부, 지역사회, 주주 등 많은 이해관계 요구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서서히 변해왔던 이해관계자에 대한 요구가 코로나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이런 방향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을 요구를 하고 정부는 공정한 거래 관계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사회는 친환 환경 친화적 운영을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자원 사용을 감축을 해서 원가 절감을 해달라는 이런 요구를 해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윤 추구에 이제 경제적인 성과만 기대를 했다면 이제는 사회적인 책임, 그래서 얼만큼 환경과 사회에 기여를 하는지, 기여하는지가 이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해서 기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걸 파악해서 그걸로 투자 대상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진지한 수준이냐면 최대 그 자산운용사 중에 이제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한 해에 하는 운용 자산 규모가 1경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앞으로 환경 오염이 큰 기업, 그다음에 ESG 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를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런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환경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 거다라는 선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8년부터 ESG 투자가 전체 운용 자산의 20에서 40%를 차지하게 됐고, 그다음에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연합 에 따르면 전 세계 ESG 투자 규모가 1년 반 만에 31%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너도 나도 ESG 경영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세부 항목 세 가지를 크게 구별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환경 분야인데요. 탄소 배출, 기후 변화, 그다음에 환경 오염 이런 환경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재활용 비율 및 대체 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는 데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고 재생에너지 사용률 또한 2024년까지 80%, 2030년까지 100%에 달성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 제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그 흡수량을 배출량보다 늘려서 2050년까지는 창사 이래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모두 회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 빨대도 없어지고 포장재도 플라스틱은 줄게 되고 그다음에 음료병 같은 것도 비닐 라벨을 아예 없애고 그다음에 일회용 컵이랑 비닐이 금지되고 뭐
본인이 텀블러를 가져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사회 분야인데요. 근로자, 협력사,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등 기업이 얼마나 적절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이게 핵심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노동 환경에 대한 기업 철학이 어떻냐가 이제 이 분야의 가장 큰 관심인데요. 최근에 이제 쿠팡 같은 사태만 봐도 이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빠른 배달 서비스를 자랑을 하지만 과로사로 의심이 되는 그런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코로나 집단 감염까지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이런 게 다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쿠팡 그 물류센터 화재에 노동자 안전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 여론이 굉장히 커져서 열악한 근무 환경이 고쳐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보고 소비자들이 이제 쿠팡 불매 운동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SK의 최태원 회장님 같은 경우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상의 공감과 감수성을 더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배구조 분야인데요. 이 분야는 기업이 얼마나 그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한지 그리고 이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2001년도에 그 엔론 사태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최악의 스캔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엔론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에너지 기업이었는데 분식회계 조작으로 회사의 주가가 뚝뚝 떨어지다가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2018년부터 블랙록이나 아니면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 회사가 다양성을 충족하는 이사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IPO 업무를 맡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결과로 다양한 업계에서 여성 고위직 임원들이 여러 명 탄생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시트그룹의 최초 월가 여성 CEO인 제인 프레이저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의 다양성마저 기업의 평가 기준이 되니까 성별을 넘어서 인종, 성소수자 그리고 차별 없는 고용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ESG를 정리를 해보자면 기업이 얼마나 환경과 사회에 공헌하는지가 이 평가의 지표가 된 거죠. 그래서 기업의 미래는 이제 ESG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환경과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메이는 ESG 경영의 선구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 아메이 같은 경우에도 영국 왕립표준협회에서 BSI 이 단체 이름이 BSI인데요. BSI의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았어요. 이 BSI라는 기관은 1901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 국가 표준 제정 기구로서 국제 표준화 기구 ISO를 설립을 주도를 했고 이 ISO 표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채택된 ISO 표준을 개발한 단체예요.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증이 필요할 때 국제사회가 검증해야 될 그 기준 항목을 만드는 곳인데요. 그래서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은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한테만 부여를 해주는 그런 인증이에요. 그래서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재활용 가능한 원자재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고장 부품 수거율을 98%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 폐기 프로세스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스프링 같은 정수기는 수도 배관 연결용 소켓이나 밸브까지도 친환경 소재랑 KC 인증 제품만을 사용한 것을 인정받아서 이게 국내 정수기 제조업체로는 최초로 이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에 적용된 이제 환경에 관한 것을 알아보면
이제 창업자의 책에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보면 환경 헌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않겠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친환경 제품을 고집해온 회사고요. 그래서 이런 지구에 대한 우리의 사명 이런 내용도 책에 보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창업자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지구를 살리는 일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신을 보존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아메이고요. 제품을 만들 때도 이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이 대체 에너지를 주로 사용을 하고 그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 유리 사용해주고 이 여기에 들어가는 라벨도 콩잉크 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포장지도 어, 완충 옥수수 녹말 이런 완충제로 만들고 최근에 들어있는 그 비닐 같은 경우에도 그게 그 나무 이런 펄프 재질 이런 걸 쓰는 것보다 그런 비닐로 하는 게 훨씬 더 환경 오염이 덜 돼서 그 지금 완충제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메이가 최초에 시작됐던 그 제품이 이 에로시인데 이게 세계 최초 생분해 가능 친환경 무림 세제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63년에 나왔던 이 흔히 말하는 콩콩 그 디시드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병이 이제 20병으로 시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기도 하고 한 병만 운송해도 되기 때문에 20병을 운송할 걸 한 병만 운송해서 운송비도 저렴해지고 이 제품 자체에 쓰여진 이제 재료나 그런 것들이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도 무해하고 자연에도 무해한 친환경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동남아시아 쪽에서 섬유유연제가 자꾸 응고가 돼서 사용이 불편하다고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이 이유를 살펴보니까 천연 원료를 많이 써서 이 화학 성분 같은 거를 조금 비중만 올려주면 그런 증상이 안 일어날 수 있는데 아메이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원래 제품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항의가 들어오신 분들한테 환불을 해주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의 이런 아메이 홈 제품들은 자연 분해성이어서 생분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고농축 제품이어서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이고 이 용기도 모두 생분해 용기로 되어 있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는 제품도 이제 동물 실험도 안 하고 원재료 사용 안 하고 이런 포장재 같은 것도 콩잉크를 쓰는 이런 환경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워크라고 해서 세계 최초 북극 대탐험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걸 할 때 이제 아메이에서 지원을 해줬고 그래서 자연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줘서 유엔 환경 프로그램 공로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우리나라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죠. 이때 미국 이 아메이에서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세이프 초이스라는 마크를 획득을 했는데 이 마크는 어느 기업에 주는 거냐 하면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연구진이 검토를 해서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엄격한 기준을 준수했을 경우에 주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친환경 리더 제품에게만 주는 마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아메이에서 사회 분야를 보면 서로 윈윈하는 상생 구조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원포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 상생 프로젝트의 하나의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SBS에서 나왔던 거기에 상생 전략을 이렇게 세 가지로 봤었죠. 기술, 동업자, 그다음에 성장 이렇게 봤는데 이미혜 부사장님께서 했던 말이 중소기업이 기술력만 충분하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준다. 그리고 이제 뭐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관리, 경영 컨설팅, 품질 관리, 수출국 규제 문제 해결까지 글로벌한 비결을 아낌없이 공유해서 같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윈윈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협력사들이 수출 지원을 받아서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서 꾸준히 증가해서 이렇게 매출 성장을 이뤘고,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진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아메이의 그 아시아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2011년에 설립을 했죠. 그래서 이 허브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그 세계 진출을 했는데 무역 수지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수준으로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메이가 생각하는 상대와 상대가 만나서 생존해 나가는 방식이 이제 상생이라고 하고, 상생은 이 협력사와 아메이가 가족이 돼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인데, 이 지배구조는 아마그렌 책자에 이런 사진이 있다고 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아메이 본사에 보면 이렇게 그 회사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보통 지배구조라고 하면 그 회사나 경영진이 어떤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동상에서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이게 1974년에 아메이 본사 그 사무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있는데, 제일 아래에는 이렇게 창업자들이 있고 그 바로 위에 그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저희와 같은 그 ABO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이 고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고객들이 제일 위에 놓여져 있는 게, 모든 중심이 이런 존재하는 이유가 물건을 마지막으로 소비하는 고객을 위해서 저희 같은 ABO들도, 그다음에 ABO한테 봉사하는 근로자들도, 그리고 이 회사를 설립한 CEO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동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배구조적인 부분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어떤 생각과 기업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메이 회장으로 계신 이 윌람판트 이 회장님께서 이런 인스타그램에 이제 글을 남기셨는데, 아메이의 임직원은 우리 ABO들이 고객에게 먼저 봉사하도록 돕는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ESG 글로벌 투자의 기준이 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이 ESG에 가장 적합한 회사는 여태까지 본 거에 의하면 이제 아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을 어디에서 더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이 문장 하나에 ESG의 모든 것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ESG 경영을 계속 추구해 나갈 그 아메이 행보가 되게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저는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